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까요? ISIC 이슬이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을 선별해 오셨는데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화성밸브를 시작으로 SY, 금강철강, JMT, 유라테크까지 5가지 종목 들고 오셨고요. 이영재 전문가는 삼성전자, 세니트, 덕신하우징, 제이스텍, 포메탈까지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10가지의 종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인 화성밸브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성밸브는 이제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가스 대란에 대한 우려감들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이 LNG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LPG 가스가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LPG 이용과 이제 보급 시책을 또 발표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일 전에 좀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제 공급망이 닿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이 LPG 배관망을 구축을 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동사는 LPG 용기용 밸브 이제 제조 판매에 있어서 국내에서 압도적인 또 점유율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최소 이제 150세대 정도에서 이제 1000세대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동사의 어떤 밸브 수주에 대한 그런 수주 확대로 밸브 수주 확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매출의 개선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가스 대란의 원인이 지금 전쟁인 점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현재 러시아에서는 군사를 추가 증원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쉽게 좀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는 좀 지속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스 가격은 하반기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밸브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가스 밸브와 관련된 모멘텀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를 들고 오셨어요. 네. 삼성전자 사실 되게 뜬금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장세에 삼성전자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월화수해도 하고 오늘도 하고 오늘 이따가 3시에 또 오늘장 내일장도 하고 2시에도 하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지금 매수 가능하나요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를 한번 이제 드려보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여러분 잘 아는 회사입니다.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국내 대표의 가전 모바일 반도체 업체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째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십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점, 어제는 조금 이제 빠졌지만은 최근 한 9월 13일 날 4.5%가 올라갔을 때 외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던 점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나스닥이 5%가 넘게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 투심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는 것도 사실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생각하면 최근에 반도체 가격과 많이 연동이 돼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생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기 가전하고 모바일 컴퓨터까지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 가격 수요 때문에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반대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컴퓨터라든지 모바일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체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러우 관련된 종목을 연속으로 들고 오셨네요. 네, SI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러우 전쟁 테마 관련주기도 하지만은 태양광 이제 맞아요. 테마로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다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I 같은 경우에 이제 종합 건축자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폐허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무래도 재건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피해 규모만 480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건축 자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가 관련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동사는 이제 그 지붕, 부착용 태양광 시스템인 그 뉴솔라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또 이제 태양광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제 솔라루프를 계속해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태양광 사업에 계속해서 확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으로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테슬라와 직접적인 관련주는 아니지만 최근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 산업이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 장기보다는 좀 단기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Y 단기적인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 간단하게만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은 전고점 돌파까지는 아직까지 좀 무리수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이제 우상향 추세는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좀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3,800원 위에 안착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800원 돌파 시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4,100원 수준까지는 좀 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조금 접근을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SY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세니트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종목일 수도 있는데 스테인리스 방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최근같이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실적이 견조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0억 적자였는데 작년에 73억 흑자로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상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142.6% 지금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저께죠. 그저께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줬는데 19일 날 방한하는 제닛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히토류 이런 쪽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는 방향을 논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한번 실려줬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한번 횡보를 했다가 한 2달 정도 횡보를 했다가 거래량이 실린 양봉 나온 이후에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2,0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추가적으로 해준다면은 충분히 2,000원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실적도 양호하고 현재 구간 PBR 0.81 구간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본다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니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전일 6%가량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금강철강 들고 오셨네요. 네, 우선 철강주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하반기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테마적인 부분들이 좀 잘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철강값이 하반기에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태풍 흰남노가 포항 쪽에 굉장히 좀 세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의 이런 포항 제철소가 또 이제 수해를 겪게 되면서 지금 침수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서 가격 인상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범람으로 현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제 아변라인은 여전히 좀 복구 작업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생각보다 이제 그 복구 속도는 굉장히 좀 빠르다고 하지만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에서 철강
생산량이 전 세계 6위입니다. 그래서 뭐 3, 4일, 일주일 동안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타격은 엄청나게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가격 상승이 좀 하반기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이제 완제가 아니라 반제품 생산을 좀 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태양광 관광의 경우에는 이 포스코의 그 친환경 강제가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께 아니고서는 대체제로서 조금 사용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공급 차질에 대한 유발을 좀 시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앞으로 철강 가격은 하반기까지 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강철강 포스코 수혜로 인한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덕신하우징 준비하셨는데 이 종목 역시나 SO와 비슷하게 재건 관련 모멘텀으로 좀 주목받는 종목이죠.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또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 예전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데크 플레이트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데크 플레이트가 데크랑은 좀 다릅니다. 이제 그 공사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시는데,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그럼요. 대학생 때 그런 네. 이제 알바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 그 건설물에 그 소위 말해서 시멘트를 쏟기 전에 그 안에 이제 V자로 돼 있는 긴 이제 플레이트를 세웁니다. 그 위에 이제 시멘트를 붓어서 덧방을 씌우는데, 안에 이제 철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멘트를 채웠을 때 훨씬 더 강도가 세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 공사 현장에 쓰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집 앞이나 이런 데 데크를 설치할 때 데크 밑에 달려 있는 철 프레임, 이런 것들을 데크 플레이트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크랑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건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재건이라든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때는 데크 플레이트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수적으로 장기 이평선 481선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지금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손절가도 크게 걱정해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켜줄 때 여기서 먹을 것들은 많고 오히려 손절 자리가 짧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덕신하우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신하우징 데크 플레이트에 대한 모멘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JMT 들고 오셨는데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JMT 같은 경우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이폰 관련주로 좀 엮였었고, 이제 그 모바일 OLED 패널을 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제 주력 제품은 그 중에서도 이제 OLED PBA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출시됐던 아이폰 12부터 적용이 되면서 동사의 어떠한 실적 수주에 대한 증가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아이폰 14가 또 흥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애플에서 아이폰 14 부품 업체에 지금 주문한 물량이 한 9,500만 대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치 자체가 이제 아이폰 10이나 13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폰 14 프로맥스가 가장 좀 인기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한 6.7인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J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6.7인치 이상만 좀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성에 대한 개선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좀 저렴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성장세가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기순이익이 현재 152억 원대고요. 또 이제 EPS 같은 경우에는 900억 원대인데, 아무래도 EPS가 높다라는 건 당기순이익이 높다라는 거고, 그에 따른 배당 매력도까지 우리가 연말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MT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00억 원가량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MT 받고요. 이번 J스택. 네. 이름 비슷하네요. 네. J로 시작하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도 이 종목도 좀 어려운 종목일 겁니다. 주요 사업은 이제 OLED나 LCD 디스플레이, 본딩 장비, 커팅 장비 같은 레이저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반도체 관련된 장비들도 하고 있습니다. 워터젯, 디프레시 장비라든지 도구분 장비
장비들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실적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0년에 엄청나게 영업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100억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가 작년에 적자를 15억까지 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110억 흑자로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 개선, 실적 개선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번 바닥을 찍고 나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통상 이런 식으로 하면 급락을 했다가 우상향을 하고 나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유효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충남 천안 부근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 제조 거점을 구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터리 캔 케이스나 보호장비 캡, 어세이 등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분들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2차전지 관련주로도 조금씩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장기 이평선 481선까지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이어간다면 강한 슈팅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스텍 지금 추세를 이어간다면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유라테크입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또 소형주 중심의 이런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네. 항상 이제 종목을 좀 골라놓으면은 좀 급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다행인 건 오늘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추후에 9,000원 이하때까지 조정 나올 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현기차에 그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죠. 최근 이제 제네시스 이제 GV60이 국내에서 3분기에 또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GV60의 그 무선 차량이 무선 이제 충전 기능이 옵션으로 탑재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한정으로 좀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량이 이제 60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반응이 좋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량이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완성차를 만들려면은 뭐 장비, 부품,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성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이제 부품도 많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이제 부품사, 공급을 하고 있는 부품사로서 좀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GV60 같은 경우에서 GV60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굉장히 좀 안전성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한 17%가량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라테크, 현대차, 기아의 판매 호조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전일 상한가로 마감하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고 9,000원 이하대까지 오면 그때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인데 포메탈이라는 종목을 들고 오셨어요. 시총이 50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500억 원 신총이라도 실적이 만약에 적자 기업이면 안 되죠. 네. 손대기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업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 네. 요즘같이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장에서 개별주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은 사실 수익률 게임하기에 괜찮은 시장이거든요. 좀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을 가져왔는데 일단 산업, 기계, 방위 산업 등에 소비되는 단조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제품들 그리고 방위 산업에 들어가는 제품들, 산업 기계에 자동차 부품, 농업 기계까지 다체적으로 쓸 수 있는 단조 부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예로 풍력 발전만 말씀드리면은 풍력 발전이 앞에 이제 프로펠러가 있고 뒤에 이제 몸통이 있고 밑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기어 박스에 앞에 있는 프로펠러가 연결을 해주는 RV 기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 기둥과 몸통이 연결되는 연결 부위에 들어간 샤프트 이게 있어야지 이제 이 풍력 발전기 돌아가거든요. 이 몸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방산 쪽으로도 탱크를 보면은 무한궤도 제일 앞에 있는 바퀴 이제 위에 떠 있죠. 이 무한궤도 위에 제일 떠 있는 그 바퀴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과 방산과 어느 쪽에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22년에 19억, 21년에 21억, 올해도 작년 상반기 대비 59.2%의 영업이익 상승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메탈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각각 탑픽 종목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이슬희 전문가님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여전히 저는 이제 하반기까지 소형주 중심의 이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좀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탑픽 종목은 JMT로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에서부터 3,940원까지 매수 가능한 범위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3,3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그렇게 좀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네. 사실 지금 실적이 좋은데 저는 장기적으로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초도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단순히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떠한 그런 실적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형주라고 해도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지금 목표가를 4,6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이 탑픽 종목 들어볼까요? 소형주 장세라고 보시는죠? 예, 저도 소형주 개별주 장세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탑픽 종목은 덕신 하우징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같이 이제 개별주 장세에서는 수익률 게임하기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선수들은 먹을 게 많고 사실 초보들은 잃을 게 많은 장세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이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50%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고 차트 보시면은 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닥권 481선 이 검은색 라인이 481선 장기 이평선인데 그 자리에서 조정은 눌림목을 주고 이제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자리거든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고 전고점만 잡아도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2,200원 정도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인근인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밑에 있는 이제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2,000원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신다면은 먹을 게 많고 잃을 게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 깨는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